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저택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거울이었다. 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화려한 금태로 둘러싸인 대형 거울이 있었다. 이 거울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거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길한 이야기는 바로 이 거울에 악령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울은 몇 세대 전 저택의 첫 주인이었던 한 마법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악령과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이 거울을 얻었다. 그러나 그 거래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마법사는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거울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그 마법사의 원혼이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로 이 저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곳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저택의 매력에 이끌려 이사를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였고 가끔씩 거울 속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부인은 처음에는 그런 기분이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의 영향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감정이 커져갔고 심지어 거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러한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인은 점점 더 거울에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루는 부인이 거울 앞에서 우연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중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와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부인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급히 거울에서 눈을 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와 나, 우리는 하나가 될 운명이다. 부인은 그 목소리가 악령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거울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려는 악령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녀의 불안감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매일 밤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거울 속의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부인은 그 그림자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자신이 악령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힘과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부인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손에 넣고 싶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악령은 그녀의 불안과 고통을 이용해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갔고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악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점차 어두워져 갔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남편은 그녀의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부인은 그를 멀리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오직 거울 속의 그림자와의 관계에 몰두하게 되었다. 어느 날 부인은 거울 앞에서 그림자와의 대화 중에 자신이 악령의 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림자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 부인은 강렬한 전율을 느꼈고 거울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악령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녀의 영혼을 영원히 잃는 것이었다. 그 후 부인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했고 거울 속의 그림자는 그녀를 지배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걱정하며 그녀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부인은 그를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악령의 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힘에 취해버린 것이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는 부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며 두려워했고 저택에 다가가기를 꺼려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결국 저택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래된 문서와 전설을 찾아보았고 마법사와 악령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마법사가 악령과 거래한 후 자신의 영혼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거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 악령과 대면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노인은 그에게 악령과의 거래를 끊기 위한 의식을 알려주었다. 그 의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실패할 경우 그의 영혼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따랐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필요한 재료를 모으고 저택의 거울 앞에서 의식을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악령이 나타났다. 악령은 남편을 조롱하며 그를 위협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아내는 이미 나의 것이니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을 외쳤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빛이 번쩍이며 악령이 괴성을 질렀다. 너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녀는 나의 것이야. 악령의 분노가 거울을 흔들어 놓았다. 남편은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생각하며 더욱 강하게 주문을 외쳤고 거울 속에서 악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악령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결국 남편은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내 아내의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녀를 나에게 돌려줘. 그 순간 거울이 강하게 빛나며 악령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면서 악령의 모습도 함께 사라졌다. 남편은 힘이 빠져 무릎을 꿇었고 거울 속에서 부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부인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이제 괜찮아, 널 구했어, 라고 말했다. 부인은 남편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고 그들의 사랑이 악령의 힘을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부부는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마을로 이사했고 저택은 다시 한번 버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의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그 거울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 숨겨진 악령의 정체와 불길한 비밀이 다시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저택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그 거울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그 거울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어둠의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악령의 정죄는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택과 거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